I can do it, you can do it.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군요. 수영 전문 채널 수영 내비게이션 국가대표 정두희 수영교실 정두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나 멋지고 더 빠르게 수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크닉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수영 기술의 공식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는데 공식을 모른다면 문제를 다 틀리게 될 것입니다. 공식을 알고 매일 10바퀴씩 연습하는 사람과 공식을 모르고 매일 20바퀴씩 연습하는 사람 중에 6개월, 1년 후에 누가 수영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식을 알고 10바퀴씩 연습한 사람이 1년 뒤에 훨씬 수영을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강습과 레슨을 통해서 수영 공식을 배우고 그 공식을 쓸 수 있는 기술의 가지수를 늘리고 그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더 멋있는 영법이 완성되고 그 과정 속에서 더 빠른 스피드는 덤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킥과 풀의 연결 동작이 잘 되지 않고 뚝뚝 흐름이 끊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영법이 대체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쁘고 멋있는 영법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흐름이 끊기는 원인을 찾다 보면 결국 발차기부터 원인 발생이 되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수영에서 발차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자유형 발차기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자유형 발차기부터 배웠을 것이고 오늘날까지 자유형을 할 때마다 발차기는 계속 차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중에 기본인 발차기를 어떻게 차면 더 잘 찰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찰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으니 평소 발차기를 찰 때 힘들고 느리다고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발차기를 잘 차게 되면 이런 이점이 생깁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추진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상체 풀 동작이 더 원활해지고 덜 지치게 되고 더 빠른 수영을, 더 편안한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대표 수영 선수들도 하루의 운동량 중에 약 20% 정도는 발차기 훈련에 집중을 하곤 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복잡한 루틴에 고난이도 하이 테크닉을 입힐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듯 발차기는 초보자 때만 하는 수준 낮은 연습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핵심 기술 훈련임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형을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롤링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형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이드킥 연습이 필수인데요. 사이드킥을 잘 차기 위해서는 먼저 정면 발차기를 잘 차야 합니다. 정면 발차기를 응용해서 사이드킥을 차는 것이기 때문에 킥보드를 잡고 정면 킥부터 마스터해야 합니다. 사이드킥 연습을 할 때는 왼쪽과 오른쪽의 사이드킥을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해야 하고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의 추진력 밸런스 맞추기와 오른쪽과 왼쪽의 무게중심 밸런스를 맞추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 연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유형을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자유형 정면 발차기 차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유형 발차기를 찰 때 발 위치에 따라 물의 양이 달라지게 되고 추진력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어디까지 올리느냐, 즉 발 위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발차기 유형을 준비해 봤는데요. 발이 올라오는 위치의 기준은 수면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발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유형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발차기 유형입니다. 발차기의 업킥과 다운킥이 다 물속에 잠겨서 하기 때문에 추진력을 냄과 동시에 후미 저항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 비효율적인 발차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력적으로는 힘들어지고 추진력은 많이 얻지 못하는 발차기이기 때문에 절대 차면 안 되는 발차기 유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차기 유형입니다. 발이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는 발차기 유형인데요. 지금 영상 속 발차기 유형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발차기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인도 이런 발차기를 많이 차고 있지만 선수들 중에서도 중하위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발차기 유형입니다. 선수라고 해서 발차기를 다 잘 차는 게 아니거든요. 킥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상위권 랭킹에 있고 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위권 랭킹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하니까 킥이 좋은 게 아니고 킥이 좋으니까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연습 방법의 차이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발 위치가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게 되면 물이 사방팔방 많이 튀게 됩니다. 따라서 발이 물 위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속으로 눌러주는 양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또 발 보폭을 너무 크게 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로도 크게 차고 아래로도 크게, 너무 보폭이 커지면 발을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추진력을 사방팔방 분산시키게 되어 빠른 발차기를 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큰 보폭에서 발생되는 상체와 하체의 불균형 때문에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고 상체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전면 저항이 커질 위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수영은 선순환과 악순환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미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의 차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습이나 레슨을 받을 때 무릎 펴세요, 무릎 펴서 차세요, 무릎 굽히지 마세요, 이런 강습 내용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계속 이런 말만 듣다 보니 온통 머릿속에는 무릎 펴야지, 그러다 보니 자꾸 무릎에 힘을 주게 되고 발에 힘만 들어가게 되고, 분명 발을 펴서 차라고 해서 발을 펴서 차고 있는데도 나는 발차기가 힘만 들고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앞으로 나가지는 않고, 발차기는 원래 이렇게 힘만 들고 앞으로 안 나가는 것인가 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무릎에 관한 발차기 교정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교육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발차기 유형입니다. 세 번째 발차기 유형은 발바닥이 수면까지만 올라오게 하는 방법으로 발차기를 차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발차기를 차면 되는 겁니다. 업킥을 찰 때 발바닥의 위치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수면까지만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발바닥 높이를 수면으로 맞춰서 킥을 차다 보면 보시다시피 물이 꼭 목욕탕 사우나에서 온탕에서 나오는 물거품처럼 보글보글 물이 사방팔방 튀지 않고 추진력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온전히 몸통으로 추진력을 모아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풍기를 회전시키면 바람이 한 방향에 집중되지 않고 바람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이 되게 됩니다. 발의 보폭이 크면 클수록 쓸데없는 곳으로 추진력을 분산시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형 발차기를 찰 때 발바닥을 수면까지만 올라오게 만들어주고 본인이 평상시에 걷는 보폭으로 발을 차게 된다면 몸통으로 추진력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될 겁니다. 발차기의 추진력을
온전히 몸통에만 집중시켜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형 발차기를 찰 때 발 위치를 파악하는 요령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소리로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발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첨벙첨벙, 통통 이런 물 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또 발이 수면까지만 올라오게 된다면 슉슉 축축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수영장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자, 발차기 위치를 맞추는 것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분들, 발차기의 스피드를 극대화시키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어렵지만 테크닉 2가지를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찬다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테크닉을 추가한다면 조금 더 어렵고 쉽지 않겠지만 열정이 가득한 분이라면 한번 따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형 발차기 추가 테크닉 첫 번째, 발 모양을 안짱다리 형태로 만들어준다. 발 모양을 안짱다리 형태로 만든다면 발의 면적을, 물을 눌러주는 면적을 넓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유형 발차기 추가 테크닉 두 번째, 발목의 힘을 100% 빼줘야 한다. 발목의 힘을 몇 프로 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빼면 뺄수록 발목의 스냅을, 자연스러운 스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자유형 발차기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을 어디까지 올려 차느냐. 두 번째, 안짱다리 발 모양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발목의 힘을 얼만큼 빼고 찰 수 있느냐. 자유형 발차기를 할 때 이 세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추진력 차이가 생기냐 하면, 오리발 다 신어 보셨죠? 짧은 쇼핀을 신고 수영하는 것과 긴 롱핀을 신고 수영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발차기 차는 모습들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테크닉의 수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수영 테크닉의 가지수를 늘려나가고 연습을 거듭하면서 테크닉의 정확도를 높여 나간다면 오늘이 가장 수영을 못하는 날이 될 겁니다. 수영을 더 잘하고 싶은 일반인이나 선수들은 정두희 수영교실 수중거울 프로그램 가성비반으로 한번 오세요. 잘할 수밖에 없는 테크닉,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테크닉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다. 화이팅!